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세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세요? 진짜 생각은 가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아까 한자 머리 밭전자 머리라고 그랬고 밑에 마음식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이게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으로 더 세상에 알려져 있고요. 제가 겨울에는 생태가 어울리면 동태가 돼서 지식 동태학자로 변신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 작가 책을 읽으면서 휘파람 부는 사람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저는 이런 거에다가 또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일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예전에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적었어요? 많았어요? 점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궁금한 게 폭발하잖아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우리 남편이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남편 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어요. 제가 좀 거친 용어를 쓰면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정의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과 질문은 동격입니다.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합니다. 질문이 갖고 어제와 다른 한계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은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세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세요? 진짜 생각은 가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아까 한자 머리 밭전자 머리라고 그랬고 밑에 마음식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이게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미지를 조사해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이 기어다니는 이 팔꿈치하고 여기다가 걸레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기어다니면 거실이 청소가 되게. 그래서 거실 50평이 금방 청소되게 하는 방법은 애 둘만 풀어놓으면 무동력 청소기계가 개발돼가지고 청소가 돼. 이거 누가 개발한 거냐? 청소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저 여성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기자고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은 다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측은지심,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보면 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여겼나요? 고소하게 여겼습니까? 한자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내 아픔인가요? 그러니까 공감해가지고 우리 어여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 밤잠을 안 자시고 우리 그 제자들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글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야 저 더운데 창문 좀 열어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아니 창문 열면 모기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딜레마 상황에서 해결돼서 나온 제품이 뭘까요? 방충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요구도 들어주고 아빠 요구도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딜레마를 두 사람 계속 싸우게 하고 잠을 자면 둘이 부부싸움하고 또 이제 각방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딜레마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질문을 던진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선풍기에는 날개가 꼭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세계 최초로 던진 사람이 다이슨인데 다이슨이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 가정을 딱 집어넣고 거기서 혁신을 거듭한 거예요. 막 모터 속도를 빨리 하고 날개를 더 이쁘게 하고 뭐 반쯤 자빠져 있는 애 뭐 이런 걸 백날 만들어 봐야 혁신적인 선풍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슨이 날개는 꼭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에는 뭐뭐가 있다. 이거를 없애버리세요. 음식점에는 메뉴가 있다. 메뉴를 없애버리면 메뉴 없는 음식점이 세계 최초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집사람이 있다. 이걸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집사람 없는 집 이런 새로운 컨셉의 집이 나오잖아요. 네, 농담입니다. 네, 성공 체험의
더 휴브리스라는 거는 우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성공했으면 성공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반복해서 해. 근데 현명한 사람은 경험에서도 배우지만 경험이 나한테 던지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통찰해 보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엔지니어 중에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를 이 엔지니어가 공법으로 성공을 했어. 근데 이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파나마 운하에 대입했어. 하나를 성공시킨 다음에 다른 운하에 대입했는데 이 사람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전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운하의 깊이, 물의 흐름, 지형적 조건이 다 달라. 그런데 이 휴브리스가 뭐냐면 성공 체험의 일반화야. 여기서 성공한 거를 다른 데 일반화시켜. 사람은 한 번 성공하면 이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일반화시켜서 반복해서 적용하려고 그래요. 정치 권력을 잡은 소수 집단이 내가 이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다음 정권 때 또 써먹고 그러면 그 정권이 조기에 망하는 거죠. 네, 제가 정말 강의할 때도 다 아주 써먹는 제목 중에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 유역만하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이언 트래시 세 사람이 용접을 했거든요. 저 혼자 용접했다면 안 알아줄 것 같아가지고 제 옆에다가 엘빈 토플러, 브라이언 트래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빵 터지잖아요. 용접공이 대학 교수가 되는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막 듣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실현과 역경을 경험했는데 그 실현과 역경이 오늘날 정말 여러분이 듣기에도 정말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인 교수님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밥맛도 없고. 아무튼 우리 아이를 잡초처럼 길러야 됩니다. 화초처럼 기르지 말고. 온실 속에 화초 재배하면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잡초처럼 기르면 잡초를 뽑아도 계속 살아나잖아요. 잡초의 원리 중에 8대2 법칙이 있어요. 8이 뭐냐? 뿌리가 8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잡초처럼 비바람 천둥번개 맞고 놀라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견뎌야 뿌리가 깊어야 깊게 내린 뿌리만큼 위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는데 뿌리도 안 내리고 높이 성장하려고 하니까 사상 누각처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힘들고 이런 역경을 경험한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자제분이 대체 불가능한 경력을 갖는, 그리고 성적 잘 받는다고 사회 나가서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예를 들면 극단적인 비유지만 어디 저 4년제 대학 때 2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사장이 됐는데 그 밑에 가서 월급쟁이들이 다 S대 출신이라고 하는 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적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적성이잖아요. 그러면 적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이하고 자꾸 실험도 해보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를 그쪽으로 키워야 됩니다. 학교 안 보내고 얘 미장원 머리 깎는데 적성이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비달 사순이 아니라 비달 오순을 길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스틸, 멀리서 훔친다고. 그래서 피카소 형님도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훔쳐다가 자기 방식으로 추상화 방식으로 150개를 표절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한 점에 1억씩 15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표절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피카소가 바로 풀바디 점심 식사 표절하는 그림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피카소 풍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표절 전문가니까 피카소 걸 보고 표절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충동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카피,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석박사의 차이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기 때문에 표절에 걸리고 박사는 멀리서 훔쳐오니까 어디서 훔쳤는지 아직 안 걸려. 그래서 이게 제가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표절해.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면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뭐냐? 가까운 데서 겉모습만 베끼는지 멀리서 원리를 훔치는지. 아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라는 가구 회사 아시죠? Do it yourself야. 이걸 훔쳐다가 맥도날드가 Do it yourself를 만들었어. Do it yourself는 이케아는 제품을 팔지 않고 부품을 팔잖아요. 네가 조립해라.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 이걸 표절해 가지고 Do it yourself. 뭐냐 그랬더니 뭐 빵하고 치즈, 야채 쭉 늘어놓고 네 맘대로 만들어 먹어. Do it yourself를 맥도날드가 표절했어. 그럼 이케아는 맥도날드를 고소할까요?
고소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걔는 패스트푸드시고 우리는 가구 회사잖아. 이렇게 이질적 제품을 파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저는 또 여기다가 이류 리더는 티나게 겉모습만 맡기고 인류 리더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카피와 스틸은 내버려두고 앞에 거를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시인 중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산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 과연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많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이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할 뿐이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해. 그래서 이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명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명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주워다가 살짝 표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결론을 드렸어요. 내 생각은 내 삶의 결론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생긴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생각이 생긴 거야.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결론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면 그 다르게 산 삶만큼만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죠. 여기다 제가 확신이 부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까, 사는 대로 생각할까? 폴 브루제가 그 친구가 명언을 남겼는데 그걸 믿으면 저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 진리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올드 패션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리를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확신이 부패하다가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방부제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과거의 경험적 교훈, 아까 그 휴브리스, 성공 체험, 과연 이게 맞을까? 거기다 질문을 던져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직의로 따지면 우리 조직에서 신성시하는 성우가 있어. 성우가 뭐냐? 인도에 가면 소를 신성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신성시하는 전통, 관례, 관습 이런 게 뭘까? 질문을 던져봐. 여전히 안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걸 믿고 계속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시로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반문해보고 이것이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인지를 물어봤을 때 정말 잘못된 신념이 통념으로 바뀌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AI에 대입하면 AI를 잘 활용하는 좋은 사람이 있고 AI를 잘 활용하지 않거나 AI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나쁜 사람이 있고 AI를 능가하는 정말 새로운 걸 세상에 알리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은 뭔가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의 체계를 깨는 사람이죠.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AI는 제가 써보니까 박사급 조교 10명을 데리고 일할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안 씁니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AI만 쓰는 사람. 이 사람은 AI에 종속돼 있어요. 사고를 외주화시켜가지고 내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를 못해.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꿈도 물어보고 꿈을 이루는 방법도 물어보고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하되 플러스 나만의 독특한 경험, 지혜를 AI가 주는 답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서 내 거로 다시 재구성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가 주는 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양이 두꺼워야 됩니다. 저 친구가 주는 답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저게 뭐 추가할 게 없는지 있는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해가 안 가는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AI처럼 넓게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AI가 주는 답을 깊게 재해석한 다음에 나만의 콘텐츠로 바꾸려면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양의 두께를 두껍게 쌓아가지고 그 친구의 답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여러분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